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은 아시안컵 바레인과의 경기 리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보러 가시죠. 우선은 대중분들이랑 저도 그렇고요, 바레인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일단 축구를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한다라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나라쯤은 시원하게 3대0, 4대0, 5대0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경기가 연장전까지 가고 극적으로 이제 김진수 헤딩골로 우리가 골을 넣어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했다,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느끼는 게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축구적인 시각, 좀 전문적인 시각으로 제 생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벤투 감독님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바레인이랑 연장전까지 가서 간신히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이유가, 월드컵에서도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단한 바르셀로나 혹은 지금의 패배 맨시티가 약팀들에게 지는 경우도 있고, 포지션을 정말 80대 20 혹은 90대 10으로 가져가는 팀에게도 지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들에 있어서 빌드업을 한다거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당연히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경기 내용과 경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경기를 펼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이 경기 결과와 경기 내용을 둘 다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장전을 가기 전에 경기를 이겼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장전까지 가서 골들이 들어가는 루트를 바라본다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식으로 골을 넣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장면들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은 왜 슈팅이 안 나오냐, 슈팅이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슈팅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 슈팅을 만들어지기 바로 전 과정 혹은 움직임까지만 바라봐도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팀의 경기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아졌고, 양쪽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안으로 가져가는 언더래핑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가끔 가다가는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 때 조금 얼리 크로스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경우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벤투 감독이 요구한 전술 중 하나여서 선수들이 얼리 크로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K리그라든가 이런 데서 홍철과 이용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레벨은 굉장히 높은데, 대표팀만 오면 이용 선수랑 홍철 선수가 조금 긴장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두 번째는 인사이드 윙어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거의 미드필드 위치에서 뛰는 경우가 많았고, 이청용이 오른쪽으로 같이 가서 황희찬이랑 2대1 조합을 만들고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들어가면서 왼쪽 윙에서 공을 잡는다든가, 이런 로테이션, 공격진의 로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운데서 이제 미드필더는 황인범이 패스미스가 많았다, 절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볼을 차는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전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었고, 지금까지 저도 황인범 선수를 하이라이트로 많이 접했었고, 제가 황인범 선수의 K리그 경기를 직접 찾아본다던가 그러지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잘 못했었고, 황인범이 어떠한 선수다라는 걸 좀 평가하기가 어려웠는데, 아시안 게임 때는 좀 어린 친구들이랑 뛰어서 그 기량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A대표팀에서 뛰는 모습들을 보고 이번 아시안컵 때 황인범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황인범이 기성용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성용이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선수라고 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기성용이 받아서 횡으로 갈 걸 황인범은
받아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 황희찬이라든가 이용이 잘라 들어가고 혹은 황의조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볼 때 황희범은 그 볼들을 다 일단 찔러 넣는 장면들을 보면서 와, 이 선수는 이 패스 자체를 시도하는 선수구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패스를 해서 패스 미스를 하고 비판을 받고 감독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스 자체를 정말 시도하는 선수구나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실제로 그 패스의 강도가 약간 세거나 약하긴 했지만 그는 루트를 보고 넣었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황희찬이 안에 들어와 있다가 밖으로 벌려주는 움직임, 그거 뒷공간 침투해주는 거, 황의조의 몸 여는 거, 뭐 공간 뛰어들어가는 거, 그리고 김승규의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과감한 빌드업 능력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벤투 감독님이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선수들이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으로 공을 가지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좀 이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대표팀으로부터 이런 축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보완해야 될 점들, 크로스가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던가 혹은 선수들이 2차적인 움직임은 많아졌지만 3차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기면 더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정말 많은 면들에서 좋아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대표팀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수비 전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거. 여기서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여기는 대표팀이잖아요. 소속팀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과르디올라라든가 클럽도 본인들이 소속팀에 가서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면서 이 팀이 자기의 스타일대로 차게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려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하는데 말이죠. 근데 벤투호는 사실상 훈련할 수 있는 기간도 적었고 선수들을 단체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패턴 플레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공격 장면들이 좋게 나오는 장면들을 만들어낸 거를 보면서 벤투 감독님이 정말 본인만의 철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공격의 개념을 선수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리고 뭐 이번 대표팀이 저는 우승을 하게 되든 혹은 우승을 못하게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6년인가 8년 만에 제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기대가 됐고요. 즐거웠어요. 와,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움직임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본인의 포지션을 이탈해 가면서 3자와 4번째 패스 혹은 5번째 패스까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 보는구나. 내가 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선수한테 주면서 내가 이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띄워주면서 다음 선수에게 받을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바레인전 경기를 돌려보시면 전에 있었던 대표팀과의 경기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대표팀이 아시안컵을 우승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나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정말 이 팀을 응원하고요. 다음 경기가 기대되고 기다렸던 적은 많았지만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표팀 경기를 기다리게 한 적은 이 근래 6, 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재 언론에서 바레인한테 그렇게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거 혹은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은 제 시각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요. 이 대표팀을 정말 저는 응원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떠한 팀, 우리나라가 대표팀이 지금 4년, 5년, 6년 동안 경기를 해왔을 때 제가 칭찬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시지 못했겠지만 제가 칭찬을 하는 이유와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경기 내용이 생겼다는 거와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거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대표팀에도 입혀질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에 이제 남겨주셔가지고 그 댓글에 대한 Q&A 영상은 이 다음 비디오에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질문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오래 소통하고 공감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혹은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남기겠지만 이렇게 영상 Q&A로도 꼭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든 프로들이 한때는 다 아마추어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Train like pros, 프로처럼 항상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T Train like pros.
벤투 감독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아마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벤투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이 대표팀에 아마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번 아시안컵 때 당연히 선발로 뛰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황의조, 황물 같네,